안녕 여러분. 자, 함수의 극한 우리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이 뭐냐? 먼저 함수의 극한의 뜻을 같이 알아봐야겠어요. 물론 지금 문제 위주로 풀면서 교과서에 예제하고 문제가 있는데 예제는 뭐 풀이가 있으니까 문제 위주로 풀면서 복습할 건데요. 내용도 다시 한번 조금씩 설명해 줄 거니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잘 못 들어서 기억이 안 나거나 이해가 잘 못했더라도 이 동영상 강의 여러분 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는 항상 이 평면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파악해 볼 수 있냐? 어떤 특정한 값 A에서, X가 A에서 그때 함수값이 있겠죠. A일 때 함수값. 그러니까 A 함수값은 A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 바로 A라는 값이 함수값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A를 대입하면 얼마다. 뭐 3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온다. 뭐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온다.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온다. 등등. 그러니까 X값을 대입하면 그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게 함수값이었어요. 그럼 그 함수값이 아니라 함수의 극한은 뭐냐? 이런 얘기죠. 자, 표시 방법은 이렇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화살표예요. 화살표. x가 a로 가까워질 때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함수값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의미죠. 자, 일단 x가 a로 가까워지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A에 가까워진다 라는 것은 절대로 A는 되지 않습니다. A에 계속 한없이 접근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접근한다는 게 A를 향해 가는 건데, 자, X가 A를 향해 가는 건데, 향해 가는 방법이 요 수직선상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냐면, A를 가까이 가는데 A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방법. 아니면 A의 왼쪽에서 A를 향해 가까이 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는 이게 뒤에 나오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은 무엇인가? 이런 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설명 빨리 복습하는 거니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A로 가까이 간다. X가 A를 향해 간다 할 때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이거를 우극한이라고 부르고요. 자, 왼쪽에서 A로 접근할 때를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좌극한.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간다라고 이렇게 쓰면 이 양쪽 방향 전체를 한꺼번에 말할 때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때 함수값은 어떻게 되겠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봐봐요. 만약에 x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이때 x는 함수값이 여기겠죠. 요 지점. 그 다음에 A 좀 더 가까워져서 일로 왔어. 그럼 그때 함수값은 다시 여기겠죠. 또 A에 더 가까워졌어. 요 사이에 더 가까워지면 그때 함수값은 여기겠죠. 점점 함수값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함수값이 점점 FA를 향해 가죠. 그렇죠? 이렇게 이어져 있는 함수일 경우, 지금 이 상황에서의 그래프일 경우에는 A를 향해 가면 갈수록 점점 FA를 X값이 A를 향해 갈수록 함수값은 FA를 향해 가죠. 그래서 이 결과가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FA를 향해 간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는 만약에 FA가 B라면 이제 B라고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왼쪽에서 접근할 때도 왼쪽에 접근할 때도 결국에 이렇게 왼쪽에 점점 A를 향해 접근하면 함수값이 여기 시작해서 점점 FA를 향해 가겠죠. 그때는 이제 FA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x가 a를 향해 갈 때 그 함수의 결과도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면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수업 시간에 한번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정도만 하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좌극한과 우극한 이것도 표현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뒤에 더하기가 써 있으면 더하기. 이 더하기가 뭐냐면 a를 더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a의 오른쪽 플러스 방향이라는 거죠. 플러스 방향. 그러니까 a의 오른쪽 이걸 우리가 우극한의 표현 방법이고요. 반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왼쪽 마이너스 쪽에서 온다. 이걸 좌극한이라고 우리가 앞으로 쓰겠습니다. 자,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극한값을 결국 구해야 되거든요. 극한값을 구하는 거는 결국에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 이 그래프만 있으면 A에 가까이 가면 함수값이 점점 어디를 향해 가는구나라는 걸 눈으로 알 수 있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물론 지금 우리 교과서상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유리함수, 무리함수, 또 2차 함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1, 2차 함수를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사실 몇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우리가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1번 단원이 함수의 극한의 뜻인데 이 다음 단원 제목으로 가면 어떤 단원이 있냐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 이것을 이용하면 고기 책 교과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면 복잡한 함수의 극한을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걸 미리 채용해서 그래프 구하지 않고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냥 구하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극한에 대한 성질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극한에 대한 성질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수렴해 알파야. 알파로 수렴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다른 함수 gx가 있어요. gx도 베타로 수렴해. 그러면 얘네 둘 fx가 gx가 둘 다 a에서 수렴한다면 fx랑 gx를 더한 또는 뺀 거 또는 곱한 거 또는 상수배 숫자를 곱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수렴한다라는 뭐 그런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두 개의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숫자를 뭐 곱하거나 그것도 다 수렴한다는 이야기예요. 수렴하는 함수 두 개를 사칙연산에 의해서 해도 다 수렴하고요. 단 나눗셈 할 때는 나눗셈은 이제 gx분의 fx 이렇게 나눗셈 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gx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분모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나눗셈의 경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 이런 경우는 이게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할 건데 단 베타는 0이 아닐 경우 그렇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나눗셈은 이런 경우만 주의하면 되고 이거 말고 나머지 다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기 나누기 했을 때 극한값은 다 수렴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바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는 뭘까요? 이게 뭘까요? x가 1로 향해 가. 그때 그냥 x야. 그럼 결국 1이겠죠. 왜? x가 1을 향해 가는데 이 x가 1을 향해 가니까 그 값은 1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1을 향해 간다. 그리고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이번엔 x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x가 1이 점점 되어가는 중이야. 그러면 1의 제곱도 그죠? x가 1이 되어가니까 1의 제곱 1이 되어가겠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서 만약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 요건 어떻게 될까? x제곱 1로 수렴하죠. x도 1로 수렴하고 만약에 이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계산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 x제곱이 1로 수렴하죠. x도 1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는 것도 그냥 1 더하기 1,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 하나씩 다 우리가 수렴하는 경우에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모든 것들을 그냥 수렴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대입해서 풀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보면 x가 1로 향해 갈 때 결국에 여기다 1을 대입한 값 1의 제곱 더하기 1 그래서 답이 2가 나온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대입해서 풀긴 하지만 대입해서 푼 게 아니에요. 말이 이상하죠? 대입해서 푼 건데 대입해서 푼 게 아니에요. 왜? x가 1을 향해 가는 것은 1은 아닙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1을 향해 가는데 x가 1을 향해 갈 때 1의 제곱 그러니까 x의 제곱도 점점 1이 되어 가겠죠. 얘도 뒤에 1도 1이 되어 가는 거죠. 합하면 2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2에 접근하는 거죠. 리미트의 뜻은 어디를 향해 가냐. x가 1에 가까워지면 요 결과는 어디에 가까워지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에 가까워지니까 2라고 쓰는데 결국에 x 대신 1을 대입해서 푼 값이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1을 대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문제 풀 때는 그냥 대입할 겁니다. 대입하는데 선생님이 자 1 대입해 봅시다. 그래도 문제 풀 때는 1을 대입해도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 지금 우리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할 거예요. 함수의 극한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x값이 요 안에 들어갈 x값이 어떤 특정한 값 a에 가까워질 때 그 함수의 결과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는가를 알아보는 게 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a로 접근하는 방법이 왼쪽에서 x가 a로 갈 때 왼쪽에서 오거나 오른쪽에서 오거나 두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왼쪽에서 접근할 때를 좌극한,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는 우극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x가 접근하면 그 x는 a보다 큰 수겠죠. 그죠? 왼쪽에서 a에 접근할 때는 그 수 x는 a보다는 작은 수일 거예요. 뭐 이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표기하는 방법이고요. 좌극한, 우극한을 표기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놓친 게 있었는데 맞아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결과가 같으면 그때 함수의 극한값이 있다,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극한이 서로 다르게 되면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랑 서로 값이 다르게 되면 극한값은 없는 겁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리고요, 우리가 보통은 처음에 이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프 그리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미리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수렴하는 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도 수렴한다.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구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죠. 사실 여기 자세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너무 자세하게 하지 않을게요. 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문제 1번. 다음 극한값을 원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써있죠. 네, 우리 그래프 이용하지 않고 여기 보세요. x가 2를 향해 가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2를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x가 점점 2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 x가 점점 2가 되어가요. 그럼 2에다 2를 곱한 4가 되어가겠죠. 4에서 1을 뺀 3이 점점 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x가 2를 향해 가면 2x 빼기 1은 점점
3이라는 숫자를 향해 접근할 거다. 3에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고요. 2를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문제 1번은 그러니까 이게 대입하면 되니까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죠. 자, 1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제 1 넣으면 1의 제곱, 1 넣으면 3, 1 플러스 3은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3번은 약간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x가 마이너스 3으로 접근 중이래요. 자, 마이너스 3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더하기 3은 얼마야? 0이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점점 뭐가 되어가고 있어? 분모가 점점 0이 되어가고 있죠. 사실은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순간 얘는 0이 돼버리니까 분모가 0인 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할 수 없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x가 마이너스 3은 아니에요.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야.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주냐? 바로 반드시 분자에 요거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생깁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9 이거 3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요 위에는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3 이렇게 약분돼요. 자, 약분이 되면 여러분 약분은 원래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약분은 요게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라고 할 때 약분할 수 있어. 나눌 수 있다고요.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나눌 수 있어요. 자, 근데 x 플러스 3이 0은 아니죠. 왜냐면 x가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질 뿐이지 마이너스 3은 아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니에요. 아직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0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고 그 결과 남는 게 x 빼기 3만 남죠. 그래서 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6이죠. 대입했다고 말을 했지만 대입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x가 점점 마이너스 3이 되어가니까 마이너스 6이 되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앞 뒤에도 자주 나오니까 또 계속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4번 x가 0에 가까워지고 있대요. 근데 뒤에 5야 5. 야, 이 5는 x가 없죠. 사실은 x가 0에 가까워지든 멀어지든 사실 관계없이 이 결과는 그냥 5가 되겠어요. x가 없으니까 좀 변함없이 5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극한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하여라 그랬어요. 자, 요거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하나만 뭔가를 해보죠. 여러분 숫자를 여기 선생님이 쓰는 숫자를 잘 보세요. 1분의 1 자, 2분의 1분의 1 다시 써야지. 2분의 1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분의 1 4분의 왜 이래 4분의 1분의 1 자, 이렇게 쭉 가는 수열이 있다고 생각해봐. 뭐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분모만 봐. 분모가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분모가 점점 뭐가 되어가요? 분모가 계속 줄어서 0이 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어가는 순간 분의 1 그러니까 0분의 1 여러분 0분의 1 썼지만 0은 아니에요. 0이 되어가는 거지. 자, 요런 꼴은 요 값이 얼마가 될까? 0분의 1꼴이라고 부르는데 0분의 1꼴 요거는 우리가 무한대로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분의 1은 1이죠. 2분의 1은 계산하면 2가 돼요. 그죠? 3분의 1분의 1은 계산하면 3 4분의 1분의 1은 4예요. 결국 점점 어때요? 1, 2, 3, 4 점점 커지겠죠. 응? 그래서 분모가 0이 되어가는 것뿐에 위에 숫자, 고정되어 있는 숫자, 분모가 0이 되어가는 것뿐에 숫자인 그러한 수열 또는 뭐 이런 함수인데 이제 함수도 이런 지금 문제가 공부할 요거에 관한 거예요. 분모가 점점 0이 되어가면 0분의 1 꼴은 그 결과가 뭐가 된다? 한없이 커지는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1번 봐봐. 1번. x가 2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죠? x가 점점 2가 돼. 그럼 분모가 점점 뭐가 돼요?
점점 0이 되어 가죠. 0, 점점 0이 돼. 그럼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분모가 0이 되면 한없이 0분의 1꼴 한없이 어떻게 된다고? 무한대, 아이고, 무한대로 간다고요. 그죠? 예, 무한대를 향해 간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절대값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절대값이라서. 근데 여러분 절대값이라서 헷갈릴 게 없는 게 이거 내가 방금 전에 쓴 건데 갑자기 나타났죠? 예. 이게 지금 써놓은 건데 예. x 빼기 2 x 빼기 2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x 빼기 2가 음수면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죠? 근데 요 함수나 요 함수나 어쨌든 분모가 0으로 가는 건 똑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우극한 좌극한 다시 한번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모가 0이 되어가는 것분의 1,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x가 3에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3 빼기 3 점점 0이 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무한대 이렇게 되고요. 3번도요. x가 마이너스 1로 접근하면 여기가 점점 마이너스 1이 되어가면 분모가 0이 되니까 0분의 1꼴 무한대인데 2에서 무한대를 빼는 꼴이죠.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 작아지겠죠. 그죠? 무한대를 빼니까 음의 무한대 이렇게 답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 2번에서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분모가 0으로 향해 가면 그 값은 무한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 자, 문제 2번의 특징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절대값이 있고요. 여긴 제곱이 있고요. 여기 제곱이 있어요. 그죠? 왜 하필이면 이런 문제를 안 내고 어떤 거? 리미트 x분의 1 이런 거. x가 0으로 갈 때 그냥 단순하잖아. 0으로 갈 때 x분의 1. 이것도 무한대 같죠? 그죠? x가 0으로 향해 가니까. 근데 왜 여기 절대값, 제곱, 분모를 이렇게 썼을까요? 왜냐면 x분의 1로 했을 경우에는 무한대로 간다고 딱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 0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x가 0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0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거. 자, x가 0의 오른쪽에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0의 오른쪽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러니까 이 x가 다 양수인 거야. 0의 오른쪽이니까. 다 양수. 양수인데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한대가 됩니다. 그런데 x가 0의 왼쪽, 음수 쪽에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x분의 1은 자 0의 왼쪽이야. 좌극한 0의 왼쪽 0보다 작은 수잖아요. 0보다 작은 수는 음수잖아. 음수분의 1이니까 이것도 결국 음수긴 음수겠죠. 무한대긴 한데 음의 무한대 이렇게 갑니다. 우극한과 자극한이 서로 다르죠. 한쪽은 무한대로 가고 한쪽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냈을 경우는 무한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좌우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없애려고 자 요거를 제외하려고 일부러 절대값 항상 양수죠. 그죠? 절대값은 항상 양수고요. 제곱하면 또 항상 양수고요. 여기도 제곱하면 또 항상 양수기 때문에 다 무한대로 처리하려고 이렇게 제곱이나 절대값으로 이렇게 문제 2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극한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해라. 자,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해라. 요거는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수열의 극한과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어떤 다른 건지는 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 어땠어요? 분모가 한없이 커지면 무한대분의 1꼴. 자, 무한대분의 1꼴 이건 얼마가 된다? 0에 수렴한다 라고 했죠. 분모가 한없이 커지는 것분의 1은 0에 수렴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하죠? 요거는 차수를 비교하죠. 차수. 그러니까 분자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서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에 수렴하고 분자의 차수가 크면 발산, 무한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분자 분모의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로 풀었죠. 그죠? 이제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어요. 1번 x가 무한대로 간대. 자, 분모가 한없이 커지는 것분의 1이에요. 0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면 되고요. 3번부터 할까요? 3번 x가 무한대로 가네요. 무한대로 가고 있는 x를 제곱하니까 계속 무한대로 가겠죠. 계속 한없이 커지겠죠. 바로 2번과 4번이 함수의 극한에서는 조금 다른 점인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라서 n은 자연수잖아. 자연수는 1, 2, 3, 4에서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함수의 극한은 x는 실수예요. 실수는 무한대도 갈 수 있지만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로 가면 자, 어쨌든 근데 x가 한없이 커지는 거죠. 분모가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긴 하고 있어요. 여기서 커진다는 의미는 숫자 자체가 커지는 거야. 절대값이 커지는 거죠. 음의 무한, 음수긴 하지만 마이너스 2000, 마이너스 2만, 마이너스 1억 분의 5 점점 뭐가 되어갈까요? 얘가 0이 되어갈 거예요. 0이 되어가니까 이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4번은요. x가 점점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2억, 마이너스 3억 점점 음의 무한대를 향해 갑니다. 거기다가 3배를 했고요. 마이너스 2를 뺐어요.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 갈까요? 예,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게 될 겁니다. 자, 문제 3번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해 가는 것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집합에서 정의된 fx가 다음과 같을 때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자, 이게 뭐야? 좌극한. 요거는 우극한이죠. 자,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냥 풀 거예요.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마이너스 써있는 건 뭐랬어? 왼쪽이겠죠. 자, 1의 왼쪽 좌극한 1보다 큰 수일까 작은 수일까? 작은 수죠. 1의 왼쪽이니까. 자, 1의 왼쪽 작은 수는 바로 얘죠. x가 1보다 작을 때 뭘 이용해라? x 플러스 1을 이용하라. 이렇게 얘기되죠. 알겠니? 그럼 이거 얼마야? 점점 어쨌든 x는 1이 되어가는 상황이니까 1 더하기 1, 2가 되어갈 거예요. 좌극한 값은 2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우극한 값은 x가 1을 향해 가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거야. 오른쪽. 1의 오른쪽. 1보다 큰 수일까 작은 수일까? 큰 수겠죠. 그죠?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클 때는 누굴 쓰는 거야? x제곱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x 점점 1이 되어가니까 1의 제곱 얼마? 1이 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x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함수인데요. 이런 함수는요. 지금 여기 x 이퀄 1에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어때요? 서로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극한값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하는가?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또 같다라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요 얘기는 요 1로 가까이 가는 것은 좌우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값이 돼야 그 이 값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극한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하라. 그래프를 이용하진 않을 겁니다. x가 3을 향해 갑니다. 자, 3을 향해 갑니다. 분모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0을 향해 가죠. 0분의 1 꼴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x가 3을 향해 가는데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야. 근데 분자를 보니까 x로 묶이죠? 이렇게. 그럼 뭐가 약분될까요?
x 빼기 3이 위아래 약분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약분은 0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약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x 빼기 3이 0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x 빼기 3은 0은 아니죠. 왜? x가 3에 가까이 가고 있으나 절대로 3에 도달하진 않기 때문에 x 빼기 3은 0은 될 수 없어요. 0에 가까워지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x가 3에 가까워지면 x는 3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겠죠. 2번 자, 2번은 약간 이제 보면 아래가 절대값이 나왔어요. 절대값 문제는 좀 색다르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절대값 문제, 절대값이 등장했다거나 아니면 x의 n제곱 이렇게 거듭제곱꼴 x의 n제곱 뭐 이런 게 등장했을 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구간을 잘 나눠야 되거든. 구간. 그래서 절대값은 그 안에가 양수인가 음수인가라는 어떤 그거에 의해서 절대값이 나올 때 바뀌기 때문에 그 구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얘네들도 x가 진분수, 그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그걸 여러 번 n번 곱하면 0이 되겠죠. 아니면 x가 1보다 큰 수면 1보다 큰 수를 여러 번 곱하면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간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 설정하는 것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좌우극한을 한번 써봐야 돼요. 극한값을 구할 때 이렇게 1번처럼 단순하게 x가 3으로 가는데 뭐 절대값도 없고 뭐 x의 n제곱 이런 것도 없으면 x의 n제곱이에요. 여긴 제곱이고요. 다른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그냥 x가 3을 대입해서 푸는 거야. 결국 3을 대입하면 돼. 근데 얘는 이 절대값을 풀어주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없애는 풀어주는 과정이 어떤 거예요?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가 음수인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얘를 좌극한 한번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뒤에 빼기를 썼어요. 그럼 좌극한이죠? 여러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x가 큰 수일까요? 작은 수일까요? 자, 마이너스 1의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수죠.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에다 1을 더하면 얼마야?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에다 1을 더해. 음수잖아, 그지? 음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 이런 거 더하기 1 해봐. 음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에다 1 더하면 음수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 안에가 음수면 빼기를 붙여야 됩니다. 얘는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2x 빼기 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위에 게. 자,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1을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겠죠. 네.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남는 게 요거죠. 요거 마이너스 분의 요거. x가 현재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니까 여기에 점점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아래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국 이 결과는 3이 되는 거예요. 뭐가? 좌극한이 3이 된다고요. 우극한은요. x는 1로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거야. 오른쪽 이번엔 오른쪽에서. 우극한이죠. 그러니까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큰 수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수.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수에다 1을 더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뭐 있어? 0, 1, 2, 3 그런 거에다 1 더하면 양수죠. 자,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냥 이렇게 풀어져 나올 거고요. 위에 거 인수분해는 똑같을 거니까 2x 빼기 1,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x 플러스 1은 약분되면 x가 현재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얼마야? 네, 마이너스 3이죠. 어때요? 좌극한과 우극한의 서로 값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좌우극한의 서로 값이 다르면 2번은 이 극한값 마이너스 1로 향해 갈 때 요 극한값은 있는가?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1번과 같이
절대값도 없고 x의 n제곱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구간을 나눌 필요가 없는 것들은 이렇게 그냥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구간이 나눈다는 것은 이런 거 아까 우리 문제 4번 같은 것도 구간이 나눠져 있었지. 봐봐. 문제 4번 이런 거. x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구간 나눠져 있었지. 그러니까 이 구간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좌극한과 우극한을 확인해 봐야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구간을 나눌 필요가 없는 문제는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약분해서 대입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단원이죠. 문제 5번까지 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함수의 극한의 성질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두 함수가 있을 때 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것도 원래 함수 두 함수가 수렴하면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값이 있으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것도 극한값이 있다. 단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넘어갑시다. 자, 드디어 그냥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라 그랬는데 그래프 이용하지 않았죠. 복습이에요. 그럼 결국 또 이제 그래프를 이용했던 거를 안 하고 푸는 건데 우리 이미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풀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x가 3을 향해 갑니다. 3을 대입하면 된다 이거죠. 3의 제곱 9 빼기 3, 4, 12 더하기 7 얼마예요? 4인가요? 네. 4 맞죠? 2번 x가 2를 향해 갈 때, 자 이거는 사실 곱하기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죠? 곱해도 각각이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극한값이 있다고요. 2를 넣으면 3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넣으면 2의 제곱 4 빼기 2 6이 되겠고요. 3번은 마이너스 2를 향해 갑니다. 자, 분모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0이 되지 않죠. 마이너스 3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분모가 1 되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2에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3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다 모든 문제를 대입해서 풀었지만 사실 대입해서 풀었지만 대입해서 푼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의미상으로 이게 1번 같은 것도 3을 대입해서 9가 나왔지만 대입해서 한 게 아니라 3에 가까워지는 수를 제곱하면 9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4번 x가 1에 가까워진답니다. 1을 대입해 봅시다. 1 빼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x 대신 1 하면 뭐예요 이거는? 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한값은 결국에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대입해서 푸나 대입해서 푼 게 아니다. 의미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극한값은 결국 대입해서 푼다. 근데 대입하려고 보니까 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2번과 같은 경우인데 앞에서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 x가 2를 대입하세요 이거죠. x가 2에 가까워질 때 이 함수의 결과값은 뭐냐. 자, 그러면 x 2를 넣으려고 하니까 분모가 2를 넣으면 0이 되잖아. 그러니까 0이 되니까 이 0이 되는 x 빼기 2를 제거해줘야 돼요. 어떻게 제거한다고요?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랑 약분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위에 거 인수분해하면 반드시 x 빼기 2가 나옵니다. 약분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겠어요? 2x 빼기 3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 되고 약분하고 남는 거 요거죠 이제 2를 대입하면 4 빼기 3 1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어요. 결국에 여러분들 인수분해 실력이 요거를 풀 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하겠죠. 분모가 x 빼기 1이에요. x가 1에 가까워지면 분모가 0이 됩니다. x 세제곱 빼기 1은 1의 세제곱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르는 예쁜 애들을 위해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 있었죠. 어떻게 돼요?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그렇죠? a가 x고 b가 1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x-1이 약분되고요. x 대신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3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건 루트가 등장했는데 루트가 등장했을 경우에는 유리화를 이용합니다. 유리화. x 대신 9를 넣어보니까 9 빼기 9 루트 9는 3이잖아. 3 빼기 3 분모가 0이 되죠. 그래서 유리화를 통해서 유리화 어떻게 x 플러스 3 위에도 루트 x 플러스 3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럼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요거의 제곱 루트 x의 제곱 x 빼기 3의 제곱 9 이렇게 되겠죠. x 빼기 9. 분자는 절대 전개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보면 x 빼기 9가 약분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약분되고 나면 x 대신 9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루트 9는 3이죠. 3 더하기 3은 6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4번도 너무 빠른가? EBS 강의가 아니라서 뭐 0.8배속 이런 거 안 되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느려서 보시던가 따라오세요. 뭐. 자, 졸리죠 지금 몇 시간 지금 선생님 수업 시작한 지 40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멀었어요. 따라오세요. 자, 이것도 유리화 시키는 겁니다. 여기 0 넣으면 루트 1 빼기 1은 0이 되니까 유리화 어떻게 하죠? x 플러스 1 더하기 1 위에도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1을 곱해주죠.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합차 공식 요거 제곱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빼기 1의 제곱 1이죠. 요거 없어지네. 그죠? 1 빼기 1 x만 남는 거지. 자, 분자는 요 x에다가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분자의 x랑 분모의 x가 약분되고요. x가 0에 가까워지니까 자, 이게 0이 돼버리면 루트 1 더하기 1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극한값을 구하세요. 극한값은 구하세요. 자, 이번에 앞에 거랑 좀 다른 건 앞에는 x가 특정한 값 뭐 0에 가까워진다, 3에 가까워진다 이랬는데 문제 3번은 무한대로 갈 때예요. 여러분 무한대. 아까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푼다 그랬어? 아까 무한대분의 1꼴은 뭐가 된다? 0. 오케이? 기억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 비교한다 그랬죠? 차수는 위아래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로 계산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랑 x가 특정한 1이나 2 숫자로 갈 때랑 달라요. x가 1이나 2, 0 이런 거로 갈 때는 대입해서 푸는 거고 무한대로 갈 때는 요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1번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자, 무한대로 가는데 위가 몇 차예요? 2차식이죠. 아래도 2차식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차수가 똑같아.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따집시다. x제곱 앞에 마이너스 1과 x제곱 앞에 3. 그래서 요거는 그 결과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뭐 원래 정석적인 풀이는 아닌데 결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해왔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세요. 2번.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 값은 얼마냐? 라고 했어요. 그것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루트가 나왔으니까 유리화 한번 해봐야겠죠? 분모는 1이에요.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 분모에 뭘 곱해주는 거냐면 잠깐만 곱하기를 쓰자. 여기 위아래다 뭘 곱해요? 루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랑 루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를 위아래다 곱해주는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뭐가 됩니까?
루트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x고요. 위에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하면 요거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죠. 그 다음에 x 제곱하면 요 x 제곱이 서로 빠지게 되겠죠. 위에는 x만 남게 돼요. 자, 이제 보니까 요거 몇 차? 1차죠. 1차. 루트 안에 제곱이 있네요. 루트 안에 제곱도 1차. 최고차가 1차인 거고요. 여기 x도 1차예요. 결국에 분자 분모가 둘 다 1차식들입니다. 1차식들이니까 최고차항이 1차식이니까 1차의 개수 분자는 1, 분모는 x제곱 앞에 여기 앞에 1, 여기 x 앞에 1. 이 빨간색 표시한 게 최고차항의 개수죠. 그래서 이 결과 답은 분모는 이 루트 1 더하기 1인데 계산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2죠. 분자는 1. 그래서 2번의 결과는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겠어요. 자, 화면 옆으로 갈 거니까 혹시 이거 필기할 사람들 멈춰놓고 하세요. 네, 옆으로 갑니다. 슝. 3번 문제. 수열의 극한과 다르게 함수의 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 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해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앞에 얘기했었어요. 자,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주의하는 것을 4번에서 주의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3번. 자,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간대요. 어쨌든 무한대로 향해 갈 때는 최고차항을 비교하는 거예요. 위에가 2차식이고 아래도 2차식이네요. 그럼 최고차항은 둘 다 2차니까 뭐가 되겠어요? 바로 개수 누구야? 2하고 5죠.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x가 가더라도 제곱을 하게 되면 플러스로 바뀌게 되죠. 그죠? 제곱하면 결국 이거 최고차의 개수는 그냥 2라고 쓰면 되겠고요. 얘도 x제곱인데 x제곱 마찬가지 의미로 이제 5 최고차의 개수는 5다라고 우리가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얼마냐면 2분의 5에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4번은 좀 달라요. 자, 옆으로 갑니다. 4번. 자, x가 무한대를 향해 갑니다. 근데 분모를 보니까 몇 차예요? 분모가 1차죠. 분자도 루트 x제곱. 그러니까 1차죠. x제곱이 있지만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1차죠. 그럼 위아래 차수가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뭐 이거 유리화 같은 거 하는 게 아니고 똑같으니까 그냥 바로 차수를 개수를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이 x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x는 현재 음수죠.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니까 음수겠죠. 그러니까 이걸 개수를 비교할 때 그냥 1, 개수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고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x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개수가 1이라 할지라도 x 자체가 음수를 띠고 있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써야 합니다. 분자는 x제곱이죠. x제곱. 어차피 뭐 루트 안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x제곱. x가 음수긴 하지만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되니까 뭐 그런 별 상관없이 그냥 앞에 있는 개수 2가 되겠죠.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는 2가 아니라 루트 2. 루트가 루트 안에 있는 2니까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우리가 써주셔야 합니다. 다음을 가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자, 이것도 우리 여러가지 유형 중에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지금 유형 몇 가지 배웠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거야. 3으로 가까이 갑니다. 3 넣어서 푸는 거였어. 두 번째는 뭐였어? 3에 가까이 가는데 분모에 x 빼기 3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바로 대입 못하는 경우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3을 넣는 또는 루트 문제이죠. 유리화 시켜서 3을 넣는 거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의 경우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경우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차의 개수를 비교하는 문제고요. 문제 4번은 문제 1번, 2번처럼 특별히 2번처럼 x가 0으로 가면 여기가 0이 들어가면 분모가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없어져야지. 약분시켜줘야지. 그지? 그 문제의 한 일종입니다. 결국 여기 뒤에 있는 건지 인수분해 통분 뒤에 있는 걸 통분하면 분자에 요 x랑 약분될 게 생겨요. 자, 해봅시다.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자, 이거 통분 어떻게 하죠? 통분. x분의 1은 이 앞에 있는 거고 요거 통분하는 거야. 분모끼리 곱하죠. 4랑 x 플러스 2의 제곱이랑 곱하죠. 그 다음에 4는 요 앞으로 올라가고 빼기 요 1에다가 요 제곱한 게 올라가죠. 자, 올라가면서 이거 전개할게요. 요거 x 플러스 2의 제곱이 1 위로 올라가면서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이제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분모 그대로 그냥 쓸게요. x 플러스 2의 제곱. 자, 그럼 여기 4 빼기 4. 4는 사라지죠. 자, 요거 x제곱 플러스 4x인데 이걸 x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아까 우리 처음에 예상했던 바와 같이 요 x랑 약분됩니다. 약분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약분되면 어떻게 돼요? 요 남는 거 요거잖아. 거기다 x 그래 약분했으니까 남는 거 여기다가 x 대신 0을 넣는 거야. 0 넣으면 얼마야? 2의 제곱 4, 16. 그 다음에 0 넣으면 4만 남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극한값을 구하면 되겠어요.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x에 1로 가까이 가면 여기다 1 넣으면 뭐가 돼? 0이 되잖아, 분모가.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x 빼기 1. 자, 이번엔 요 뒤에 있는 거 통분하는 거에도 x제곱 빼기 1. 그럼 요거 1은 뭐야? 1은 x제곱 빼기 1이죠.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x제곱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이 1이죠. 요거 요 뒤에 있는 거 통분했어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 요거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위에는 이거 없어지니까 x제곱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1이 분모에 있는 것과 이렇게 해서 약분이 돼서요. 자, x 대신에 1을 이제 대입하면 분모는 2, 분자는 1,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a, b의 값을 구하여라. 이제 약간 응용 문제 그런 성격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봐. x가 마이너스 1로 갑니다. 근데 분모를 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돼요. 그죠? 분모를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지금 어쨌든 결과가 3이잖아. 극한값이 있다는 거잖아요. 극한값이 있다는 것은 얘가 계산이 잘 돼서 분모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경우에 0이 되는 그 녀석을 약분시킬 수 있다는 거야. 자, 봐봐. 분모가 x제곱 빼기 1이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지. 왜 0 돼요? 왜? 이거 인수분해 해봐. 어떻게 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게 분모만 인수분해 한 거야. 그럼 분모가 이렇게 되잖아.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는 게 얘죠, 얘. 이 식 안에 얘가 숨어 있어서 마이너스 1 넣으면 얘 때문에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분자도 x 플러스 1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분자도. 좀 이론 설명처럼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분자가 잘 들어야 돼. 분자가 몇 차식이에요? 분자가 몇 차식? 1차식이지. 분자가 이렇게 돼야 한다고. 1차식 x 플러스 1 이게 있어야 한다고 분자에. 그래서 얘를 약분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 ax잖아. 그럼 여기 a 하나 쓰면 되겠네, 그지? 이해했어요? 자, 다시 이게 1차식이지? 1차식. 이 1차식이 반드시 x 플러스 1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약분돼야지 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근데 x 앞에 a가 있으니까 여기다 a 하나 써주자고. 자, 요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모 뭐라고? x 플러스 1, x 빼기 1분의 분자는 a, x 플러스 1 이렇게 쓰자는 거죠. 그러면 요거 x 플러스 1은 우리가 약분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분모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고요. 그
그 결과가 3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6이죠. B는 어떻게 구하냐고요? B는요, A가 현재 마이너스 3이잖아요. 아이고, 미안. 마이너스 6이잖아요. 자,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야? 전개하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응?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1번 지금 푼 거는 이게 정석적인 풀이는 아니에요. 원래 교과서 정석적인 풀이는 분모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되면 분자도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응?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돼야 된다.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왜 0이 돼야 되는 의미가 지금 방금 지웠던 그거랑 똑같아요. 자, 이거 봐봐. 요 식이 반드시 x 플러스 1이 있어야 한다 그랬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얘가 0 될 거 아니야. 그지? 결국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도 0이 돼야 된다고. 똑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 넣으면 0 돼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b는 바로 뭐야? a죠. b가 a. 맞아요? b가 a예요. 그래서 b 대신에, 자, 요 식에서 b 대신에 a를 딱 넣으면, b 대신에 a를 딱 넣으면, 요 a로 묶어주면 이제 다시 이호식이 되겠죠. 처음에 여기 a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같은 이제 그 뒤는 같은 풀이가 될 거니까 b는 a랑 같다라는 걸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2번 보세요. x가 4를 향해 갑니다. 분모 4 넣으면 0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분자도 얘가 지금 형태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루트 형태로 보이지만 이게 블라블라블라블라 계산을 해서 결국에 x 빼기 4가 얘가 변형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요게 어떻게? 얘가 변형돼서 요게 분자에 생겨야 한다고요. 어? 그럼 결국에 4를 넣으면 얘도 0이 될 거 아니야. 여기다 4를 넣으면 뭐가 된다고? 0이 돼. 똑같이 4를 넣으면 0이 돼야 한다고. 그래서 x 대신에 4를 x인 4를 분자에다 대입하는 거 분자에. 그럼 어떻게 돼? 4 넣어봐. 루트 4 2a 빼기 b는 0 이렇게 되겠죠. 0 1이 아닙니다. 0이 되는 거야. 분모에 4 넣으면 0 되니까 분자도 4 넣으면 0 돼야 돼요. 그럼 b는 얼마예요? b는 2a라는 걸 알 수 있어요. b는 2a. 그래서 여기 b 자리에 대신 2a를 넣어주는 거야. 자, 요 2번 식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 빼기 4분의 2a 루트 x 빼기 b 대신에 2a 쓸 거예요. a. 자, 이 a 쓸 건데 a를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a를 앞으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될 거야. 자, 루트가 나왔네요. 루트 x 플러스 2. 뭐 하는 거죠? 유리화 해보는 거죠. 유리화. 리미트 x가 4로 갈 때 분모는 x 빼기 4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2. 여러분 이거 의례적으로 전개하는 사람인데 전개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쓰고요. 분자만 전개. 분자를 유리하려고 했으니까 분자는 자, 루트 x 빼기 2, 루트 x 플러스 2. 합차 공식이죠? 제곱하면 x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4가 약분 되고요. x 대신에 4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루트 4 2잖아 2. 2 더하기 2는 4. 4분의 a 이렇게 되겠지. 이게 얼마라고? 자, 우리가 지금 극한값 계산했는데 그 결과가 1이에요. 1. 그러므로 a는 1이 되고요. 아니, a이래. 이거 얼마야? 4가 되고요. 그쵸? a가 4가 돼야 되고 b는 a의 2배니까 b는 얼마? 8 이렇게 a, b 값을 구하는 거죠. 자, 문제 5번을 정리해 보면 분모에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그 특정한 값을 분자에 넣어도 0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으로 문제를 출발시키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문제 6번 나와라. 얍. 얍. 문제가 아니군요. 제목이 하나 나왔어.
함수의 극한에서 대소관계는 어떠한가? 이것도 교과서에 한 페이지 정도 길게 설명했는데 딱 줄여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해요. 알파 극한값이 있다고요. 똑같이 x가 a로 가는데 gx가 알파로 수렴했어. 다르게 하자. 베타로 수렴했어. 그런데 여러분 fx랑 gx 사이에 hx라는 게 꼈어요. hx는 뭔지 몰라. 하지만 f랑 g 사이에 끼어 있어. 이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끼어 있다고요. 그러면 리미트 fx는 리미트 hx는 리미트 gx 그대로 순서가 지켜지겠죠. x가 a로 갈 때 리미트를 붙여도 그 순서가 지켜진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 순서가 그대로 지켜지고 지금 요 값이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알파가 된다고 그랬죠. 요 값은요. 얼마가 된다고? 베타가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공교롭게 만약에 알파랑 베타랑 똑같은 값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베타가 알파였다고 생각해봐. 똑같이. 자,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hx는 정체를 뭔지 모르는데 fx도 알파가 되고 gx도 알파가 되면 나는 어떻게 해? 난 사이에 꼈는데 어쩔 수 없이 알파가 되어야 한다. 샌드위치 공식이죠. 수업 시간에 샌드위치 공식이라고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hx가 주인공이긴 한데 누군지 몰라. 어떤 놈인지 몰라. 근데 fx랑 gx 사이에 끼어 있어. 근데 fx, gx가 극한값이 똑같아지면 hx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해당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fx가 사이에 끼어있지. 자, f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값을 구하래요. 무한대로 갈 때. 자, 얘를 무한대로 보내야 돼. 근데 누군지 모르잖아, 얘는. 얘는 모르긴 하는데 얘 양쪽에 얘네들은 확실하게 알아요. 자, 얘의 무한대.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자, 얘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위아래 차수가 1차, 1차. 무한대로 갈 때는 차수 비교하는 거랬어요. 그죠? 위아래가 1차식이니까 바로 최고 차이 개수 1분의 5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겠죠. 5.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자, 오른쪽은요.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2차, 2차. 같은 차수고요. 최고 차이 개수가 바로 1분의 5. 그래서 5가 되겠죠. fx의 정체는 모르겠지만 양쪽 다 극한값이 5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fx의 극한값도 얼마가 되어야 한다? 바로 5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Do you understand? 오케이. 알아듣겠다고요? 문제 7번. 자, fx가 이 함수 x제곱 빼기 1랑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사이에 끼어있는 어떤 함수예요. 자, 그 함수를 x-1로 나누었을 때 그때 x가 1로 가는 그런 극한값이 얼마냐? 자, 어쨌든 이 fx가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걔를 뭘로 나눠야 돼? x 빼기 1로 나눠야 되니까 얘를 x 빼기 1로 나눠봅시다. 이렇게. 근데 가운데만 나누면 섭하지, 그지? 가운데만 나누면 안 되지. 어떻게? 다 나눈 거죠, 이렇게. x 빼기 1분의 여기도 x 빼기 1분의 왼쪽을 다 나누는 거야. 자, 나누면서 생각해보면 이 x제곱 빼기 1은 x제곱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합차공식에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얘도요, x 빼기 1과 3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의 정체는 몰라요. 근데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래. 1로 가면 분모가 0이잖아. 여기도 1로 가면 다 분모가 0이죠. 그러니까 양쪽 다 극한값을 x가 1로 갈 때 생각해보면 요거 약분시키고 그죠? 1 대입하면 얼마예요? 왼쪽에 2가 되겠죠. 2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자, 여기는 이것도 약분하고 1
x가 1로 가는 중이니까 3 빼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양쪽이 다 얼마가 됐어요? 2가 됐어요.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은 2와 2 사이에 낀 거죠. 2와 2 사이에 뭐가 끼면 되게 불편한데, 그죠? 2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2와 2 사이에 끼었어.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어쩔 수 없이 2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답은 이 결과는 2다 라고 우리가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함수의 극한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훅 훑어봤는데, 시간이 거의 뭐 1시간 좀 넘었네요. 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또 봅시다. 네, 바이 짜이젠. See you again. 바이바이.